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4년 동안 건설부동산을 주로 해온 제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대선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죠. 여기에 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TV를 틀어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듣다가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자료가 오픈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시급하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좀 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수집한 자료 범위 내에서 일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계속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런 다음에 대장동이 판교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발 이익과 여러 가지 금전 의혹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대장동이 판교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인지에 관해서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장동하고 제1공단하고 결합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시개발에서 결합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는데 그럼 굉장히 큰 규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민간주도 개발이었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공용개발로 바꿨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많은데 과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민간개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공개발하고 결합개발을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개발이익금 5,500억 원 이재명 지사는 시장 시절에 굉장히 모범적인 도시개발, 공용개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을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럼 5,500억 원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2011년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길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24년 동안 제가 해온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상공회의소 이쪽 도시개발 관련과 재건축재개발 분야 그리고 유관단체로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재건축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코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시행사업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학회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 변호사를 제가 한 경험을 가지고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죠? 그냥 개발 사업이겠지. 그냥 귀찮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고 이제 언론 보도 보실 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TV 나와서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고속도로 쭉 내려오면 성남시가 나오고 판교 IC 나오죠. 요즘 롯데월드로 내려오는 거고 경부고속도로는 쭉 타고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분당 판교 IC 지나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쪽에 분당구 대장동이 위치해 있죠.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항공사진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산입니다. 산 양쪽에 산이고 이쪽이 남서울시시고 이쪽이 위에 보시는 게 판교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이쪽이 분당 지역입니다. 분당구가 이까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분당 지역 얘기하면 이쪽 걸 빼고 다 이쪽을 분당이라고 얘기하고 분당 중에 이제 판교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 있을 뿐이죠.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제가 확대를 해드릴까요? 성남시에 나온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산 속에 파묻혀 있는 계곡의 어떤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997년부터 성남에서 살고 있고 2006년도부터 판교 쪽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놀러를 가죠. 이쪽이 유명한 고길이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낙생대 수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고길이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멉니다. 실질적으로 멀고 차도 주말에는 많이 막혀요. 많이 막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 안에 산골 동네에 대장동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지역을 단지를 여러 개 만들고 공동주택 구역을 나눕니다. 일립주택도 짓고 아파트 단지도 짓고 또 공동주택 임대주택도 여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단지를 막겠다. 크지가 않습니다. 별로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성남시 자료를 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91만 제곱미터, 약 여의도 면적의 31% 정도 되는 이쪽입니다. 거기다가 3,100세대를 짓겠다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층으로 짓는 지역도 있지만 고층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때 3,000세대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락시형,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둔촌주공 이래도 다 9,000세대, 만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3,000세대를 짓겠다는 것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한 아파트 단지를 하는 것도 가락시형 어떻습니까? 둔촌주공 이런 것도 다 9,000세대, 만세대가 들어가는 판국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보도 2003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 대장동이 판교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니까 굉장히 로비가 많고 어두운 면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뭐 권력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쪽을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판교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일까요? 조금 전에 보신 이 토지를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 이쪽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대장동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차단대가 있어요. 차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판교 신도시의 마지막 금사랑이 땅이다 라고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도면에서 항공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어떻습니까? 이 어떻게 지나다닐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인데 이게 금사랑이 땅이다 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잘 이해가. 어쨌든 개발하고 나면 금사랑이 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쪽 밑으로 미금역을 해 가든지 미금역 오리역이 분당의 끝입니다. 남쪽으로 끝이에요. 분당이 약간 길쭉하게 북쪽으로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 끝이고 러시아워 시간에 이쪽에 판교 IC로 나가 여기까지 가는데 40-50분 걸립니다. 40-50분 걸리고 여기서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2023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준공이 돼서 3,000세대가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이쪽에 이제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뚫어 가지고 판교 쪽으로 나온다면 차량이 지금도 판교 IC가 이 위에 있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와 판교 서판교 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립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뚫어가지고 대장지구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3,000세대 차들이 이쪽으로 나오면 아마 좀 있으면 알아보시겠지만 이쪽 사람들 불만과 이쪽 사람의 불만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 대장지구에 들어가서 사는 분, 새로 받아서 사는 분들은 야 이게 판교 금사라기 땅이라 그래가지고 분양받든지 아니면 임대해가지고 왔더니만 서울로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어떡하란 얘기냐. 아마 이쪽에서 나오면
이 터널 안에서 그냥 벨벨벨벨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판교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만 개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제1공단과 결합 개발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언론에. 자, 첫 번째, 이 제1공단이 성남에 있는 제1공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청이 이쪽에 있고 이쪽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1공단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너무나 멉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결합 개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바로 지도만 보면 띕니다. 여기서 안 사시는 분들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개발한다. 물론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으로 박사까지 다녔지만 결합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실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양쪽을 다 개발할 때 결합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1공단을 개발한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가서 보면 이쪽이 지역을 다니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남한산성 쪽이고 이쪽이 수원지방 보면 성남지원, 성남법원검찰청이 있는 데고 여기가 단대 오거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남세무서가 여기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단대 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이죠? 예, 이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개발을 해서 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원. 큰 사거리변에 있는 오거리변에 있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코너 아주 진짜 이쪽이 금사라기 땅이에요. 이쪽이 금사라기 땅인데 이쪽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게 왜 개발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쪽을 보면 바로 옆에 희망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대 그런 거 있고 바로 뒤에 보면 또 단대 공원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영양산 걸린 공원이 또 있습니다. 공원이 없는 도심 지역도 아니고 바로 공원이 2개나 3개나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개발을 같이 했을까요? 어쨌든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성남 제1공단 부지고 이 부분의 현황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까지가 이제 되겠죠. 요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앞에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자, 그러면 이 성남 제1공단 부지는 어떤 곳이길래 이러느냐? 약 25,000평, 84,000제곱미터고 1976년도경에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돼가지고 공장 등이 있다가 2004년도에 공장이 이전하고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빈 땅으로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엽 전 시장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임기를 가진 분인데 이때에 이 지역에다가 2005년 6월 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시장 선거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임기는 2010년도인데 10년 7월부터인데 시장 선거할 때 공약으로 이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공원이 그렇게 많은데 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2년 8월 1일 날 성남시 보도자료를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 제1공단 부지를 결합 개발하겠다. 제1공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냐. 대장동에서 나온 계약을 이익금 일부로 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화하겠다. 예, 1공단 부지를 도시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원을 하는 것도 물론 개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이쪽에서 나온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왜 이쪽에다가 공원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왜 공원을 하겠다고 했느냐. 아마 시장 때 공약을 해가지고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 왜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처음에 민간 개발이었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시장되고 난 다음에 공영개발로 만들어가지고 5천억이나 되는 돈을 환수를 해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려준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이대엽 시장이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임기를 가졌는데 이때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성남시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가지고 이 지역, 아까 산으로 둘러싸인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으로 고시를 했어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쪽을 이제 곧 도시개발할 테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2009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성남시에다가 합니다. 그리고서 성남시는 바로 2달 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수용하겠다. 이대엽 시장이 있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의견 청취하고 건강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009년 10월 달에 민간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1차로 제안하고 그 다음 2차로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성남시에서는 안 한다.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법 절차 진행 중에 있으니까 민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 정복으로. 라고 이미 회신을 가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일종의 공용개발로 하려고 예정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도 내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협의까지 한강지역 환경청하고 성남시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돌연 2010년 6월 28일에 LH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LH가 안 하겠다라고 손을 띄겠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성남시에서 이제 국토부에 보냈겠죠. 그랬더니만 LH공사가 이 해신이 오기를, LH공사가 제안 철회한 데 대해서 이때까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7월 5일 해신 오기를 제한 철회로 인해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서 LH의 지정 제한 철회에 대한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제한한 지 11개월 만에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 2일 날에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될 때는 LH가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전에 처리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약 26일 뒤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볼 적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뭐 압력도 있고 하니까 이걸 옛날 새누리당, 한나라당인가요? 그쪽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민간 개발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건데 내가 공용개발로 바꾼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민영개발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죠. 이미 그 이재명 시장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LH가 공용개발로 하려고 제안을 했다가 LH가 돌연 그만뒀습니다. 아마 LH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정리하느라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개발하고 결합개발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남시 자료를 보면 토지 소유자 중은 민간주도 개발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다세대 소유자들은 공공개발을 해달라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행위제한 해지를 요구해가지고 그냥 어떻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도록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0년에서 3차로 제안 접수했는데 민간개발을 해달라. 안 된다. 그 다음에 4차로 또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아마 뭔가 로비가 있고 압력도 있었겠죠. 이건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볼 적에는 야 이거 자기가 이미 시장 돼가 업무로 볼 적에는
LH에서 손 틀었을 때니까 민간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공영개발로 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슬로 올라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때 이제 2011년 3월 18일 날에 성남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대장동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공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 기반시설 확보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0세대 짓겠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먼저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말한 것처럼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발 이익금 5,500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저도 성남에 지금 97년도부터 살지만 별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데 있어요. 자, 2017년 3월 17일에 개발이익 환수 기자회견을 이재명 옛날 시장 때 했습니다. 5,500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를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민영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려다가 민선 5기 제가 취임을 하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취임 이후 공영개발로 전환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원 내용은 1공단 조성사업비 2,761원, 그 다음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 920억 원, 대장동 애완블록 임대부지 3점가 1,820원 등 5,500원에 달합니다. 만일 공공이 인허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1공단 조성사업에 수천억 원이 들어갔다. 여러분 맞습니까? 1공단 조성사업이 뭐죠?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소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면적이 보면 초등학교 1개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것도 그 뒤에 법원 검찰청이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잘라져 나가고 일부분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도문을 보면 1공단 사업비 2,761원을 해가지고 1공단 조성사업이 무산됐을 것이다 하는데 1공단 조성사업 한 게 뭐 있습니까? 공원 하나? 옆에 더 큰 공원이 있고 또 옆에 또 큰 공원이 있는데 조성사업을 했다. 이건 안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920원이 들었다는데 이 지역은 다음 시간에 제가 위치를 하겠지만 이 발표문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대장동을 북쪽에 있는 판교라고 하려고 뚫으려고 터널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을 위해 쓴 것이지. 그 다음에 대장동 애완블록 임대부지를 1,820원짜리 같은 그것도 대장동에 있는 거예요. 대장동. 네. 그러면 이 5,500억 가지고 성남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한 거 뭐냐? 안 보이죠. 네. 보도문에 없는 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도문 자체에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저소득을 위해서 5,500억 원 중에 나온 거는 없는 걸로 보이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쭉 실체인데 2011년 이후에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가 있는지가 팩트를 하나씩 찍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7번째부터 2011년 이후 지금 방송을 계속 타고 있는 것이 뭔지가 하나 찝어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으셔도 TV에 나올 때 누가 토론을 하든지 하면 야 저건 저게 아닌데 이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r19co.kr 홈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이쪽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